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 공민규입니다. 의학 채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신부전 환자인데 왜 혈압약을 먹나요? 신부전 환자의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공민규입니다. 먼저 제가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내과 전문이고 심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동대학 서울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련을 했고, 내과 전문의 취득 후에 코이카 국제협력의사로 몽골에 파견해서 몽골 국립 제1병원에서 3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전임의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아본 내용이 저는 신부전 환자인데 왜 혈압약을 먹나요? 인데요.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신부전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신부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신부전 환자들에서 이제 어떻게 고혈압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고혈압이 없는데 왜 제가 혈압약을 먹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이제 고혈압 관리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부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장이 어떤 장기인지 기관인지 보려면 우리가 흔하게 드는 비유로 자동차의 엔진을 우리가 비유로 듭니다.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뭐 누구나 자동차의 엔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러한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기관,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 몸에서 펌프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심장인데요. 심부전이라는 것은 이 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심장이 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하고, 정의를 보면 결국 각종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의 고유 기능이 악화되어 전신에 충분한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심장이 나빠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부전 증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면 호흡곤란, 발목 부종, 그리고 만성 피로,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 이러한 증상들이 흔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에는 신부전의 위험, 신부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병원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았던 이 신부전이라는 병은 최근에 유병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죠. 20년 전에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0.7% 정도 유병률을 보이던 것이 최근 2018년도 기준으로는 2%가 넘는 환자들, 진단된 환자들이 총 한 11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신부전으로 진단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부전은 우리가 흔히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심장병이건 간에 결국 이것이 나빠지면 궁극에는 신부전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해서 신부전은 중증도도 높은 중증 질환인데요. 이 중증 질환인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보면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5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 원인 중 단연 1위가 신부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들이 그만큼 입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평균 8일 정도 입원을 해서 연간 600만 원의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 신부전이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고 또한 심장 돌연사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신부전은 자꾸 무거운 얘기만 드려서 그렇지만 10명 중에 2명은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을 하고 10명 중에 5명은 5년 내에 사망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 질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요. 심장 돌연사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무엇인지 또 혈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심장 그리고 혈압계가 보이시죠? 팔에 이렇게 커프를 감아서 우리가 이렇게 재는 혈압계인데요. 어떤 분들은 위의 혈압, 아래 혈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수축기 혈압,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결국은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뿜어내주는 이제 심장이 짜줄 때, 수축할 때의 압력을 측정해서 수축기 혈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 특히 심실로 피가 들어올 때, 심장이 쭉 늘어나면서 이완될 때의 압력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래 혈압, 이완기 혈압입니다. 해서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입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제 혈압이 한 130에 9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혈압 괜찮지 않나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혈압이 이 정도면 정상 혈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혈압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정상 혈압이 매우 낮습니다. 보면 120에 80 미만인 혈압을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부르고요. 고혈압은 140에 90이 넘을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왜 치료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고혈압의 합병증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가 망가지고 눈이 망가질 수 있고요. 심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성기능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각각의 여러 가지 장기들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신부전이라는 병과 고혈압은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제가 오늘 엮어서 나왔을까요? 보시면 신부전은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심장 질환들의 궁극적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종말 질환. 그래서 심장병 여러 병들이 결국은 신부전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부전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질환, 혈압, 심방세동, 판막 질환, 심근병증, 빈혈, 콩팥 질환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혈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에서 동반 질환들을 조사해 놓은 통계를 보면 신부전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 86.9%의 환자, 열의 8, 9명에서는 이 고혈압을 함께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신부전 환자들에서 고혈압을 많이 같이 동반해서 많이 갖고 있고 결국은 고혈압 치료가 신부전 치료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치료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질까?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나빠지는 걸 결국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드리면 수축기 혈압을 한 10 정도 낮추면 관상동맥 질환 17%, 한 신부전을 한 30% 정도 발생을 낮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축기혈압을 한 10에서 20, 이완기혈압을 한 5에서 10 정도 낮추면 결국은 심부전의 원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 허혈성 심질환, 우리가 뭐 협심증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질환을 15에서 한 20% 정도 감소시켜준다 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혈압 치료에 큰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혈압을 왜 치료해야 될까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뭐 증상도 없고 우연히 발견됐는데 혈압 치료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아주 명료합니다. 혈압의 일반적인 치료 목표를 보면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는데요. 혈압 상승에 의해서 심내혈관 질환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 심근경색이라거나 심부전, 협심증 이런 것들이 이미 발생한 환자에서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재발도 막아주고 사망도 감소시켜주고 더군다나 삶의 질도 좋게 해줍니다. 해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혈압치료의 이득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되어진 결과들, 뭐 10년에서 길면 20년 정도 환자들을 쭉 지켜보면서 했던 관찰 연구들의 효과보다도 더 실제로는 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또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이 나중에 혈압 치료를 안 하고서 병이 생겨서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미리 예방해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게 더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내가 지금 젊고 약을 꼭 먹어야 될까 싶은 경우에도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하게 드릴 내용이 심부전 환자인데 결국은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심부전 환자지만 저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약국에 갔더니 약에 혈압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가요? 뭐 이거 먹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부전하고 고혈압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 보면 결국은 고혈압 환자에서 물론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조절을 하면 심부전 자체를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부전 환자에서 혈압 관리를 엄격하게 잘 해주면 심부전이 나빠지거나 이게 심혈관 질환이 또 발생하거나 재발하거나 혹은 사망률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줄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30에 80 정도로 우리가 낮춰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 환자에서 고혈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에 고혈압이 없더라도 혈압이 진료실에서 높거나 가정혈압이 높다면 혈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심부전 환자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약물들이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5가지 약제들, 이러한 약제들이 결국은 심부전 환자에서 사망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약으로 쓰는 약들입니다. 근데 이 약들 중에 이러한 약들,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베타 차단제, 뭐 여기 있는 발살탄, 알도스테론 기량제 이런 약들은 항고혈압 약제로도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사실은 이 약들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뇨제도 있지만 항고혈압제로 처음 개발이 되었다가 이 약들이 이제 연구나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에서 심부전 환자들을 치료했더니 사망률도 줄여주고 증상도 줄여주고 환자를 더 좋게 해주더라 라는 연구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약들이 사용이 심부전 환자에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없지만 심부전 환자에서 이러한 약들을 쓰면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심장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질환의 진행도 억제시켜주고 심장도 더 좋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 고혈압이 없지만 이렇게 혈압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약 꼭 먹어야 되나요? 약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 혈압 치료할 수 없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뭐 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혈압 조절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도 뭐 체중을 감량한다든지 뭐 매일 운동을 한다든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저염식을 한다든지 금주, 금연, 그리고 가정혈압 측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활요법들을 통해서도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이제 하루에 뭐 소금을 우리가 한 6g 이하로 복용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 혈압을 한 수축혈압 기준으로 한 5 정도 떨어뜨려 주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1kg 빼면 한 1 정도 떨어진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 2잔 이하로 음주를 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요. 많이 드신다면 술 음주량을 좀 줄여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혈압 뭐 한 5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마찬가지고요. 운동요법 중요한데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혈압 조절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수영, 뭐 걷기, 또 러닝, 뭐 그다음에 등산,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이 요즘엔 근력 운동도 같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령이나 기구를 사용한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대사적인 요인들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주 2, 3회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운동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심장질환이 심하거나 뭐 신부전이 심한 환자라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하시고 운동량이나 운동의 종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가정혈압 측정인데요. 이제 제가 저한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혈압계산 하셔서 혈압 재세요, 매일 재세요, 아침에 재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정혈압의 측정을 하면 뭐가 좋은지 보면 먼저 혈압 수치를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면 5에서 10 정도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자마자 혈압을 재거나 뭐 긴장하거나 하면 특히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혈압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을 진료실에서만 재서는 절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가정혈압을 측정하면 조금 더 정확히 본인의 혈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약제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혈압 측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혈압 관리 도움되고요. 혈압 감소 효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도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까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측정해서 경향성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혈압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보통은 아침에는 약물 복용하기 전에, 식전에, 또 소변을 보시고 나서 측정할 것을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온 후에 충분히 5분 이상 휴식을 한 뒤에 혈압 측정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샤워나 목욕 전에 측정을 하시고 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카페인이나 흡연같이 혈압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혈압 측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신부전 환자에서 고혈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접속을 해주셨고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 커피님께서 IgA 신증 진단받은 지 20년 되었고 사구체의 과율 15, 크레아틴 3.1, 혈압약 중단한 지 일주일 되었고 혈압 130 유지 중입니다. 식단은 현미 채소식으로 바꿨는데 괜찮은가요? 식단을 바꾸신 거는 좋으신 것 같고요. 당연히 건강한 식사 해서 현미 좋고요.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약 중단한 것은 이게 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가 되어서 중단을 하신 건지 혹은 그냥 자의로 중단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신부전, 콩팥이 나쁜 환자들에서 이게 크레아틴이 지금 나빠진 건지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지금 저렇게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혈압약 성분 중에서 혈압약 약제 중에서 콩팥에도 도움이 되는 약제들, 신부전,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켜주고 예방해주는 그러한 약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 조절은 잘 되더라도 약제 복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설탕커피님께서 이 혈압약을 그냥 내가 운동으로 치료해야지 뭐 식단으로 치료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중단을 하신 거라면 현재 혈압은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김정은 님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주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두근거림 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과에 많이 오십니다. 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뭐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이들 이제 저런 증상으로 오시는데요. 우선은 뭐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안 적어 주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나요? 안 가나요? 이걸 제가 항상 꼭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정맥인 경우도 있고요. 또 증상이 없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종류의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두근거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사실은 뻔한 대답이지만 일상생활에 이것이 불편하다고 지장이 간다. 내가 이거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다. 불편하다. 느끼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기본적인 심전도를 비롯한 검사들을 시행하셔서 혹시 뭐 치료가 꼭 필요한 부정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뚜뚜 이야기 퍼피스토리님께서 주셨고 심장 우각 완전 차단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검사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숨이 늘 차네요. 혈압약 세비카 5에 20 먹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요? 네, 심정이 느껴지네요. 네, 뚜뚜 이야기님께서 이제 혈압약 드시고 이렇게 심전도 검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검진이 됐건 진료 과정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심장 우각 차단 뭐 이런 판독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큰 병인가 걱정되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건강검진 하시고 나서 증상은 없지만 뚜뚜 이야기님은 뭐 숨도 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증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사실은 저는 뭐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들은 해봅니다. 심장 초음파라든지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검사들을 해보는데요. 뚜뚜 이야기님 같은 경우에는 숨이 늘 차다고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병원에 가셔서 이미 검사를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뭐 혈액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정도를 까지는 해보셨을 거고 거기서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뭐 혈압약을 그리고 먹는 분이고 연세가 좀 있고 뭐 혹시 담배도 피신다든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뭐 지금 어떤 검사까지 하셨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면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숨어있는 질환이 없는지, 협심증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뭐 초음파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괜찮다라고 했으면 대부분은 사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숨이 차다는 증상이 계속 있다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런 증상을 느끼고 내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좀 병원에 다시 가셔서 그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비건님. 심장내과 안에서도 교수님들 세부 전공마다 진료하시는 질병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점점 이제 세부 학문으로 점점 나뉘어져 가고 있고요.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 최근에는 조금 더 심장내과 안에서도 나뉘고 있는데요. 뭐 크게는 저희가 뭐 이제 심장혈관, 뭐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 같은 시술하는 파트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뭐 판막질환이라든지 심근병증이라든지 심장 초음파를 위주로 보는 또 세부 전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맥을 주로 보는 전공이 있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심부전을 보는 그런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부전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들도 시술하는 이제 관상동맥 중재 시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제님께서 심부전은 나아지기도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부전 나아지나요? 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 아까 이제 무서운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사망률 50%, 1년 내 사망률 20%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꾸 뭐 나쁜 쪽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또 질에 겁을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발전을 하면서 심부전을 물론 이제 진행을 늦추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 이런 신약들을 통해서 심장 기능을 정상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약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기 심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심장 이식 같은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심장을 정상 심장으로 돌려주는, 뭐 심장을 이식함으로써 정상 심장을 이식해서 그러한 치료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진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심부전 생존율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고 치료율도 좋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순창님께서 가정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측정 시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왜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양쪽 혈압 측정이 다른 게 이제 뭐 자세가 조금 틀어진다든지, 이제 오른손 왼손 뭐 혈압계의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영향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 차이가 뭐 한 10 정도는 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왼쪽 팔하고 이제 오른쪽 팔하고 한 20 이상, 20mmHg 이상 혈압 차이가 나면 이게 심장에서 이 팔로 가는 혈관, 이 뭐 이제 쇄골하동맥이라거나 이러한 혈관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양팔 간의 혈압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 매번 잴 때마다 차이가 크다 하면 이거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5에서 10 정도 차이라면 그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슈가님께서 페린도프릴과 카르베디롤 성분의 약을 먹으며 관리 중입니다. 다른 비타민이라든지 건강식품 먹어도 될까요? 다이어트하고 나서 생전 없던 저혈압이 생겨서 복용량을 줄여주시긴 했는데 약물을 끊는 노력을 해보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네, 오늘 질문들이 평소에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많은 환자분들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페린도프릴, 카르베디롤 흔하게 쓰는 이제 고혈압 약제인데요. 우선은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일반적으로 드시는 것들은 다 식약처 허가돼 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들은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신다고 해서 혈압약과 무슨 상호작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타민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다이어트 하고 나서 저혈압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체중 감량을 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kg 정도 빼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빼면 5에서 10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혈압이 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압약을 좀 감량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로 가도 사실은 서울만 가면 된다고 혈압이 목표 혈압 이하로 잘 조절이 된다면 혈압약 중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처음부터 중단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감량하는 걸 먼저 이제 해보는데요. 혈압약을 감량하시고 계속 이제 생활요법 하시고 가정혈압 측정하는데 혈압 관리가 정말 잘 된다. 혹은 혈압 관리가 잘 되다 못해 혈압이 오히려 너무 저혈압으로 떨어지더라. 이러시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아마 혈압약을 2개에서 하나로 줄여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조절이 잘 되면 끊을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혈압 조절만 잘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경험상으로는 2가지 정도 이렇게 약을 드시던 분이 아주 혈압약을 끊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요. 그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가정 혈압을 잘 측정하셔서 댁에서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시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비건님이 주셨고 운동 안 하는 표준 체중 미혼 여성인데 병원 자동 측정기로 30대 초반까지는 90에 60 정도 저혈압이었는데 30 후반이 되니 혈압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상 범위 내라도 조금씩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다른 질병 때문에 정기 혈압 검사해보면 큰 이상은 없는데 아버지가 4년 전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혈압이 조금 연세 드시면서 나이가 조금 이제 들면서 저렇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100에서 110 이제 아래 이완기 혈압이 70에서 80이면 아주 지극히 정상 혈압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상 혈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혈압이 정상 혈압 범위 내라도 조금 증가한다고 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라는 증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도 사실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버님께서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으셨다. 그렇다고 하시면 혈압을 지금처럼 잘 측정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사실은 30대나 40대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전이라면 이러한 심장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질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정기적으로 좀 측정을 하시고 이렇게 잘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올렛님께서 고지혈증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해서 심장 초음파도 하였는데 이상이 없다. 근데 왜 항상 불규칙한가요? 왜 그런가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아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다른 분께서 물어보셨던 뭐 두근거림이라든지 그런 이제 증상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뭐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난다든지 뭐 쿵 뛰는 느낌이 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한 맥박이 이렇게 맥을 짚어보는데 뭐 느껴지던지, 혹은 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들 많이 차고 계셔서 거기서 뭔가 좀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맥박이 좀 빨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왜 그런지는 사실은 제가 질문 주신 것만 봐서는 딱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연령대, 연세나 뭐 약 드시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혈압 맥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가 뭐 필요할 텐데,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불규칙하게 뛰는 리듬은 이제 심방세동과 같은 이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제 부정맥이 아주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아니면 초음파에서는 잘 진단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우리가 홀터 모니터링 심전도라고 하는 24시간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을 하면 뭐 심각한 질환은 아니어도 뭐 심실 조기 수축이라거나 뭐 이러한 부정맥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은 또 그런 부정맥들을 몇 번 안 돼도 딱 그때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들을 하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뭐 증상이 이게 좋아지는 게 없고 자주 생기고 계속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좀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DKD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흡연자인데 흡연자로 인해서 심장에 관한 유전 질병이 나올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간접 흡연의 영향은 당연히 있긴 하고요. 물론 직접 흡연만큼은 아니지만 간접 흡연도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흡연 자체가 유전 질병, 심장 유전 질병에 영향을 준다라고 뭐 아주 잘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뭐 건강에는 물론 해로울 수 있지만 질문 주신 심장에 관한 유전 질병, 이거에 대한 뭐 정확한 연관 관계는 사실은 조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뭐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선리님께서 쓰리베슬 디지즈도 요즘 스텐트 넣는 경우도 있나요? 요거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예전에는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이 세 갈래의 큰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관상동맥이 두 갈래가 나가고 우관상동맥이 이제 한 갈래가 나가서 세 가지 이제 혈관이, 세 개의 혈관이 우리 심장을 이렇게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세 개의 심장 혈관을 모두 침범해서 관상동맥이 심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는 이제 수술을 이제 다른 건강한 혈관을 띄어서 이제 붙여주는 우회술을 해주는 이러한 수술을 조금 더 권하는 이러한 치료들이 조금 더 이제 교과서적으로 권해지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훨씬 덜 침습적이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은 일반적으로 요 이제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이라든지 뭐 이제 대퇴부에 있는 뭐 이제 대퇴동맥이라든지 이런 혈관을 통해서 아주 최소 침습적인 시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 훨씬 편안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좌주관지를 침범했는지, 그리고 주치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의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혈관 세 군데의 병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엔젤님께서, 교수님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3년 전쯤부터 제가 불규칙한 심박동 느낄 때 있어서
심장이 부르르 떠는 느낌이 있습니다. 심초음파는 괜찮다고 하는데 2년 전쯤보다 10회 정도 적어졌습니다.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갱년기 증상, 이제 폐경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말씀하셨던 뭐 두근거림이라든지 뭐 화끈거린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사실 증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증상은 일시적으로 한 번씩 불규칙한 심박동을 느낄 때가 있고 부르르 떠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증상은 간혹 이제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잠깐씩 지나가는 경우에 또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앞에 다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로는 사실은 그때 딱 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는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부정맥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요것들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계속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그냥 괜찮다고 그냥 넘기시기보다는 심장내과 혹은 순환기내과 진료를 보셔서 특히 이제 부정맥을 전문 분야로 하시는 교수님에게 진료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증 하나 더 주셨습니다. 80세 여성에서 당뇨, 고지혈증, 혈압약 복용 중이시고 15년 전쯤 협심증 진단받고 약 복용 중인데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이 있을까요? 네, 약 잘 복용하면 관리가 될까요? 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위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심뇌혈관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혈압약,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제들을 통해서 심근경색증의 발생 자체를 우리가 한 20에서 30% 정도 낮춰주고 이러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좋게 이제 심근경색을 예방해 준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질환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복용을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는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더 높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되 갑자기 흉통이 심하게 온다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특히 좀 걷거나 계단 오를 때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라라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20년 혈압약 드시다가 다른 사정으로 약을 끊었는데 운동 다녀와서는 120에 30 그리고 130 정도 80, 95 약 안 먹어도 괜찮을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막 격하게 하고 나면 혈압이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 혈압을 잰 것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약을 끊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가정혈압을 측정하셔서 우리 가정혈압으로 우리 고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은 가정혈압 기준 135에 85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넘어도 사실은 고혈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혈압을 잘 측정해 보시고 그것이 넘는다고 하면 사실은 병원 가셔서 선생님하고 치료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한 130에 80이 잘 안 넘는다. 120대 그리고 뭐 한 80 언저리 85가 잘 안 넘는다. 집에서 꾸준히 재셨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약을 끊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을 한번 잘 측정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적으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가지고 병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 부정맥 정밀 검사 어떤 게 있을까요? 3차 병원 가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맥 정밀 검사는 이제 전기 자극 그런 유발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이제 이거는 보통은 이제
침습적인 검사이고요. 그러니까 몸 이제 혈관에 실제적으로 기구나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개인 병원들에서는 하지는 않는 검사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2차, 3차의 기준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심장내과 그 부정맥을 전공으로 보는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건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70세 아버님께서 4년 전에 스텐트 시행을 하셨고 심장내과에서 세 종류의 약을 드시고 진료과가 점점 늦으셔서 내분비에서 신지로이드도 드시고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약 드시고 신경과 약 드시고 10종류의 약을 드시고 있는데 모든 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60 후반 협심증 후 여러 질병 많아도 관리자를 장수하는 다른 환자분들도 또 있나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 진짜 뭐 환자분들 연령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80대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의사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80대 초중반 정도만 돼도 뭐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뭐 90 이상 뭐 아주 뭐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병이 없으면서 그럼 그때까지 사시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갖고 계시는 이런 심장질환, 뭐 이제 전립선 약, 혈압,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결국은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병들을 갖고 있지만 약물 치료 또한 요즘에 점점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잘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뭐 충분히 80, 90까지 잘 지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 개수만 많다고 해서 뭐 꼭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뭐 지금처럼 잘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면 너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청바지님께서 당뇨로 인한 신장 이식 환자인데 병원 가면 140, 150입니다. 달러트 하나를 먹습니다. 괜찮은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원 가서 재미 혈압이 높다는 건데요. 집에서 120대라면 사실은 조절이 잘 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 선생님께서도 약을 아마 더 안 올리시고 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고 가정혈압을 뭐 계속 강조드리고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가정혈압을 잘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계속 뭐 질문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또 다음 또 우리 채널에 좋은 또 교수님께서 또 순서가 있으시고 하셔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인 질문 답변 못 드리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신부전 환자에서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전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 갖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신부전이 진단되지 않았지만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부전이나 다른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를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정혈압을 잘 측정을 해보셔서 내가 혈압 관리, 혈압 측정이 얼마나 잘 되시는지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거를 또 이렇게 일기처럼 적으시는 또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병원 방문하셨을 때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또 상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진료 과정에서도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들은 본인의 그런 질환들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기회에 좋은 시간에 또 만나 뵙고 또 좋은 내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